힘들죠? 일찍 오셔갖고 시험 보고 득점도 못하고 그러면 믿었던 중개사법과의 속을 썩이고 어쨌든 그리고 이거 동영은요 이 상태에서 그냥 수업 듣고 덮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가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30번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올해 출제하겠죠 지금? 출제하기 때문에 오늘은 신고 대상만 갖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느냐를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봤는데 이 정도 문제는 최고급 난이도거든요 지금. 최고급 난이도인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뭐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죠. 광역시든 일반시든 대도시든 관계없이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맞죠? 일단 무조건 대상이고 군에 있는 주택은 어디만 있냐면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에 있는 거 이 주택만 대상이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주택이에요. 대상이죠. 그 다음에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이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에요. 거래 금액이 보증 금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 6천만 원. 초과죠. 초과하거나 또는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엔드가 아니에요. 또는 월세 얼마? 3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금액 기준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갖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억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이죠. 그럼 부산광역시죠 지금. 그럼 기장군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7천입니다. 월차임이 25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건 충족했죠. 신고 대상이에요. 보증금 기준이 6천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지문 5, 니은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가평군이니까 대상이죠. 대상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3천에다가 월차임이 50만 원이죠 지금. 그럼 30만 원 넘겼죠. 그러니까 대상이에요. 대상이고 다음에 디귿입니다. 전남 담양군이에요. 그럼 이제 경기도를 제외한 군은 제외죠. 그러니까 담양군 X 나와버려야 되죠. 여기 있는 주택은 보증금이 8천이 됐다 하더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X고 그 다음에 리즈는 경남 김해시예요. 김해시죠 지금. 그러니까 시에 동그라미 치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30만 원이다. 자, 이것은 리을은 일부를 이렇게 냈는데 지금 딱 걸리게 한번 내봤어요. 딱 걸리게.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해야 되죠. 금액 기준을 충족 못했습니다. 그래서 X예요. 딱 6천만 원, 딱 30만 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이 X예요. 그래갖고 이거 지문을 배치할 때 기억, 니은, 리을을 늘려다가 뺐어요. 거기다 덮칠까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혹시 몰라봤어도 거기다 쓸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30번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어려워들 하시는데 다시는 틀리지 마세요. 머릿속에 정리되십니까?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 군에 있는 주택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액 기준이 6천을 초과하거나 30을 초과했을 때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절차 연습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은 신고 대상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31번 갑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 취득 특례. 이 외국인 취득 특례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푸실 때 체크하면서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답이 바로 보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적용 범위는 이거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물어보는데 1번 지문은 알아봤어요. 내국법인인 경우도 구성원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50%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할 때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럼 틀렸고 2번 지문 이제 여기서부터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증여 동그라미 치고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은 취득일 밑줄 60일의 밑줄 OX X 나와야 돼요. 이건 계약 체결이죠. 체결일로부터 60일이다. 그리고 토지 소유관을 시군구청장은 맞고요. 이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60일짜리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00. 자, 다음 3번 질문. 외국인이 경매에 의해 국내 건물을 취득하는 경매 동그라미 치시고 매각 결정기일 밑줄이고 6개월 내에 밑줄 긋고 X 나와야 되죠.
경매는 계약의 취득이니까 6개월을 맞아요. 근데 매각 결정일이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또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계약 원인 취득은 이거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증여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하는 거죠. 이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근데 매매라고 만약에 나왔어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 거죠.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30일이고 이거 위반 시의 과태료는 500이죠. 구분되세요? 작년 시험에 이거 바로 물어봤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교환이라면 체결일로부터 60일이죠. 교환이라면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럼 계약이 아닌 원인 암기하고 있죠. 상, 판, 경, 환, 법인의 합병, 건물의 신축, 중축, 재축, 개축. 맞죠?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 행사, 그다음에 법인의 합병,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고 이거 위반 시에는 100만 원 과태료죠. 그래서 6개월이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그럼 4번 갑니다. 외국인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법상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거 놓칠까 봐 그랬는데 외국인은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 등이라 함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그러니까 OP 분양권, 상가 분양권 취득한다. 외국인 당연히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4번 지문 틀렸고 5번 지문입니다. 그래도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군문생야, 생태연관 보존지역 맞죠? 그래서 허가를 받자면 계약 무효고 형사처벌 꼭 기억해야 돼요. 2-2, 2년에 2천. 허가 불허가의 처벌은 며칠 내준다? 15일. 군문생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2번 문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작년 시험에서 지금 내용이 방대한데, 작년 시험에서 뭘 물어봤냐면, 역시 작년에 두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두 문제 물어보면서 뭘 물어봤냐면,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이행 강제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랬잖아요. 이행 강제금이 나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그래갖고 우리 지금 28회 때 넘어오면서 우리 쪽에 넘어오면서 28, 9, 30, 31 네 번을 시험 보면서 이행강제를 무려 3번이나 물어봤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이행강제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제외하고 물론 이행강제금은 올해 시험에서도 가볍게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물어볼 건데 지문 하나 정도 내거나 아니면 한 문제로 물어보거나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당연히 효력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문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 외의 것이 지금 대상이다. 그럼 그 외의 것이라는 게 이용 의무가 있죠. 그다음에 허가 절차가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커버를 하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각도를 약간 바꿔서 물어봤는데 원래 이 문제를 제가 다 뜯어 고쳤어요. 원래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기준 면적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기준 면적.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였는데 이걸 수정한 이유가 왜 그랬냐면 기준 면적을 개정하겠대요 지금. 아직 입법 예고도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개정을 하겠대. 그러니까 이걸 기준 면적을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거의 낮아진 거죠. 개정하겠다는데 출제비 내면 안 되죠. 왜 개정하겠다고 그러냐면 강남 때문에. 그래갖고 기억지문이 일부러 나간 거예요. 보시면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이에요. 17제곱미터 이하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주거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현재 180이죠. 180인데 최소화시키면 10%까지 내려갈 수 있죠. 최소화시키면. 그래갖고 10%까지 내려가면 18제곱미터잖아요. 그럼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17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거지역은 기준면적이 180이니까 최소화시키더라도 10%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니까 17제곱미터는 무조건 대상이 아니죠. 강남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파트인데 대지권 있죠. 대지권이 이게 18이 안 되는 거야. 강남에 허가구역 묶여 있잖아 지금. 근데 이게 거래 금액이 막 10억 그래.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빠져나가니까 기준을 바꾸겠다 이거지. 그래갖고 어쨌든 기억지문 그래서 일부러 나간 거예요. 그럼 기억지문 알아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작년에는 거꾸로 물어봤지. 작년에 거꾸로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거를 주거지역에서 600제곱미터로 물어봤죠. 기억나요? 주거지역에서 600제곱미터인 토지를 거래한다. 무조건 거래 신고해야 되죠. 주거지역은 180이죠. 그럼 최대화 시키더라도 540이에요. 그럼 600은 무조건 허가 대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저는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줄여서.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래서 기억지문 맞습니다. 알아보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지문이에요. 이용 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함의 원칙이다. 자, 이제 이걸 함정을 팠는데 이건 어렵거든요. 참고하시는데 우리 기준가 있잖아요. 토지거래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매수 청구 들어가죠. 한 달 내에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매수 청구 몇 달? 한 달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매수 청구할 때 불허가 처분에 따른 매수 청구할 때는 기준가가 뭐가 기준이었어요? 공시지가 기준이었다. 그죠? 버리는 토지니까 제일 싼 가격. 그 다음에 우리 선매 기억하고 있죠? 선매. 그럼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매는 일단은 기준 가격이 감정가 기준이죠. 제일 센 가격. 그죠? 감정가 기준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 기준가가 취득가예요. 취득가라면 이거 뭐예요? 실가죠. 실가예요. 이행강제금 최고 몇 프로? 최고 10%. 10%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나가죠? 그래갖고 방이 몇 개라고요? 방이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몇 개?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기타 방들은 색칠했죠? 7%. 10%, 7% 그렇게 이제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사항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래서 니은 지문은 솔직히 잘 몰라도 돼요. 이행강제금이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하고 이제 실가 기준이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디귿 지문이에요. 선매가 불성립했거든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매는 잘 묻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선매가 불성립하면 지첩시 허가 불허가의 처분해 주는 거죠.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첩시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줘야 된다. 선매가 불성립. 그래서 디귿 지문 틀렸고. 그럼 리을 지문입니다. 농업인이거든요. 자기 주소지부터 30km 내에 있는 농업이다. 농지다.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수용을 당한 농업인이었어요. 농지를 수용당했어요. 그럼 이때는 거리 제한을 더 완화했죠. 3년 내 취득한다면 몇 킬로? 80km까지 완화했죠. 여기까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대체 농지가 아니었다면 30km 내에서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자기가 그 수용당한 농지가에게 공시가 기준했을 때 그 이하에 되죠.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어, 니은, 리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 역시 사례형으로 또 나갔는데 개업공사 A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걸 조건으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늘 간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자, 틀린 것은 그랬는데 우리 개공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중개했거든요. 개공은 허가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 개공한테는 허가 신청 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29회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아닌 거 개공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1번 쯤 맞고 2번 쯤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엄청 잘 내는 질문인데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는데 그게 농지였어요. 그럼 농지증 받은 것으로 의지하죠? 예, 그래서 2번 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3번 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동종 무효 판례로서 민법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라도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포기하고 유동종 무효 상태인 계약이라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맞고요. 4번 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데 불허가 처분 나왔어요. 1월이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가는 공시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만일 을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 토지가. 그럼 이때 이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다면 외국인 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취득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또 안 받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끝난다고 그랬죠, 그냥.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무가 오늘 7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게 지류지급 의무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다음에 또 연습을 할 겁니다. 더. 그러면 올해 지금 분묘기지권 기억하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민법이든 우리 쪽이든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1번 지문을 알아봤어요. 장래의 묘소, 가묘입니다. 평장, 암장은 취득할 수 없죠. 2번 지문이거든요. 총유물인 임야, 이거 참고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총유물인 임야에 대해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줘버리면 분묘지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처분행위다. 사원총회 결의 있어야 되죠.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일부가 멸실돼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 회복도 가능하다. 그럼 멸실돼 이거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죠. 맞고 4번 지문입니다. 이거 분묘지권 포기할 때 의사표시로 포기가 되는 거지 점유까지도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고 5번 지문. 분묘기지권자의 점유예요. 원칙,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다. 다만 인접 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거기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 점유는 자주점유였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농지법. 농지법은 29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농지법상 소유상한제 만만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있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농지 임대차는 숫자 몇 과 친하다고 그랬어요? 3. 그러니까 답 2번이 일단 2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게. 농지증 대상이냐 아니냐 기억해야 되죠. 특히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 그럼 1번 집은 알아봤어요. 소유상한제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 미만하여 소유할 수 있죠. 맞고요. 2번 집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원칙 몇 년 이상해야 돼요? 3년 이상이죠.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정답 쳤고 3번 집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시구 읍면장이죠. 시구 읍면장에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그럼 농지의 양수인 임대리지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집입니다. 4번 집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거나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할 수도 있고 위탁행할 수도 있죠. 3개월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5번 지문이에요.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 전용 허가에 의한 취득을 한다. 농지증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하는데 주말 농장용이라든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로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 농업 경영계획서는 제출을 생략하고 있죠. 이거 용도가 똑 떨어지니까. 근데 농지 전용 협의라고 나왔어요. 협의는 짱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농지증 대상이 아니다.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지증 대상이 아니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증 받으면 농지증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의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잘 묻고 있고. 그래서 요거 이해 꼭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6번.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의 최상급 난이도예요. 이거는 최상급 난이도인데 지금 확인 설명서 문제 있잖아요. 작년에 공통기재사항을 물어봤어요. 작년 시험에서. 그러니까 원래 작년 시험에서 이제 공통사항을 물어볼 게 아니고 뭘 물어봤어야 되냐면 이 문제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문제는 뜨면 이게 종류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주거용을 묻고 있는 건지 비주거용을 묻고 있는 건지. 특히 비주거용 물어봤을 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종류를 구분하면서 시작한다. 근데 주거용을 물어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비주거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꼭 명심할게. 비선호시설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다. 환경조건 기재란이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소방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화전과 비상벨이 들어간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꼭 명심을 해 주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상급 난이도의 문제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이다 해놓고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내 놓고 요게 나오면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 오늘은 지금 현재 연습하는 게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거 꼭 구분해야 돼요. 꼭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부를 기억하고 있죠. 세부 확인 사항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 시설물의 상태란 벽면 도배 상태란 또 하나가 환경
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럼 중개보수 빼고 나머지는 다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물어본 게 이 제목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 그럼 여기 실제 권리관계라는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이거 들어가죠? 미공시 권리.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세부 확인사항이고, 시설물의 상태에서는 주거용이니까 단독경보용 감지기, 소방, 난방방식, 보일러, 그 밖의 시설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 환경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개별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더군다나 설문을 뭐라고 하냐면 개공이 직접 조사에 기재한다고 그랬죠?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게 뭐예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조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갈 때까지 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이 얘기예요. 기본에 들어가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래갖고 이걸 자연적 의미에서 진짜로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거 이걸로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독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이거는 세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X. 용도지역이에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 O. 다음 비선호시설. 기본에 들어가죠? O. 진동입니다. 이거 환경조건이죠? 세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X. 주차장입니다. 이거 입지에 들어가죠?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O.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란에 들어가죠? 건축물란에. 그러니까 O예요. 기본입니다. 몇 개? 4개. 더군다나 3번에 4개가 있죠. 옮겨 적을 때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갈 때까지 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심하세요. 세부냐 기본이냐 꼭 암기해 주시고, 세부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본이다. 근데 기본이라는 의미가 개공이 직접 조사에 기재했나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22회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조사에 기재하는 거 이걸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입지에 들어가는 거 잘 묻고 있거든요. 지금 암기하고 있죠.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그다음에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6가지가 들어가요. 입지에 들어가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방은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들어간다는 거 말씀 이미 드렸고, 환경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이라는 거 암기했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 요거는 토지이용계 확인사가 아니고 시군 조례라고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고,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암기하고 있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가 있고, 또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또 건물 공시가격이 있고, 또 하나가 취득 관련 조세 기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다음 이제 공통사항은 작년에 물어봤는데 공통사항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4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공통 들어가는 게 뭐냐면 4서식 모두 물건에 표시란이 있어야 되죠. 권리관계란이 있어야 되죠. 이때 권리관계란 등기부 기재사항이 들어가죠. 이게 공통이에요. 권리관계란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갱신요건 행사 여부가 더 들어가 있죠. 권리관계란에. 근데 공통은 등기부 기재사항란이 이제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권리관계란도 공통이고요. 중개 보수란도 공통이고요. 취득 관련 조사란도 공통이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다 있어야 되죠.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니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36번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문제가. 자, 그럼 37번 주임법. 지금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있잖아요. 특히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오늘은 실명법 용서 안 하는데 주임법, 상임법을 가지고 사례형으로 계속 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지문은 지금 19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이었는데, 주임법은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하나에 적용한다. 틀렸죠, 이거? 법인에게 적용된 예외가 있죠. 3개의 법인은 적용한다. 토지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그래 틀렸고, 2번 지문은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다세대 주택은 지번까지만 하면 안 되죠. 동호수까지 해야 되고 알고 있고. 3번 지문이에요. 최우선 변제는 낙찰대금의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 그 다음 4번 지문, 임차권 등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 우선문이권 취득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근데 등기를 했으므로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4번 정답이었고 5번 질문입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조문이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가는 건데 시도에는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예요. 근데 토지공사라든가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률구조공단 지부 지사에는 둔다죠. 5명 이상 30명이네. 이건 맞고요. 임기 몇 년이었어요 이거? 위원회 임기. 원래 위원회들 그 임기가 기본 2년이었잖아요. 근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 이상 30명이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토지공사, 부동산원에는 둔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8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올해 주임법은요. 저는 출제 예상을 지금 현재 계약갱신요건 있죠. 갱신요건. 연습을 이제 앞으로도 할 건데 이게 이제 주타겟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사례형으로 출제할 겁니다. 이 사례형 문제들은 이제 또 연습을 할 거예요. 더. 그럼 이제 38번 상임법으로 가는데 상임법은 올해 전반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죠. 작년 시험에서 상임법을 뭘로 물어보냐면 사례형으로 물어보면서 보증금 제한이 상임법은 있잖아요. 9억 69 14 37 기억하고 있죠. 보증금 제한 9억 69 54 37 기억하고 있죠. 그럼 이걸 초과해버리면 지역별로 이걸 초과를 하게 되면은 적용되는 규정이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기억하고 있죠? 대항력 권리금 규정, 3기 차임차 해지 규정, 그 다음에 갱신요건 규정, 표준계약서 규정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초과했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뭘 기억하라? 우선 변제권. 확진일자 제가 우선이니까 어디다 했고 증액제한 규정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고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같은 거 안 된다 그랬죠. 다음에 최단기간 1년 보호한다는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주 타겟이었는데 이거를 28회 31회 때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가볍게 전반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어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그 각도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럼 1번 지문은 지금 체크하고 넘어갔죠. 보증금 제한에 관계없이 갱신요건,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되죠?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쳤어야 되고 2번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익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거 방해하면 돼요? 6개월 전이죠. 그래 2번 질문 틀렸고 3번 질문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방해했거든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시효에 걸리고 있죠.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고 4번 질문입니다. 이거 3기 차임 연체를 해버리면 자동 해지입니까? 아니죠. 해지권 행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4번 질문 틀렸고요.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국토부 장관 임대차 폐준계약서 밑줄짝 그면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되죠. 상가건물 임대차 폐준계약서나 주택임대차 폐준계약서는 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하여 맞죠? 그래서 둘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근데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장이라고 그랬죠.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꼭 알아보셨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9번 문제. 경매 문제로 넘어왔는데 1번 지문은 알아봤거든요. 권리분석 문제.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맞고 2번 지문. 지역 지상 전세 등기대 임차권이 압류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매각으로 소멸된다. 대항할 수 없다면 소멸이죠. 꼭 기억하시고. 그럼 3번 지문이거든요. 임차인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입주와 등록을 했다면 선수인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선수인 저당권이 있다. 밑줄 긋고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밑줄 그으면 OX, X죠. 소멸이죠. 선수인 저당권이 있다면 무조건 소멸이죠. 뭐.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소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비껴치기 해봤어요. 선수인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멸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된 거예요.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어요. 얘는 무조건 소멸이죠. 무조건 소멸이고 5번 질문입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죠. 근데 유치권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권리분석 문제만 연습했네요. 그죠? 권리분석만 연습했고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경매 절차를 연습하겠죠. 일단 자, 반복 숙지해 주시고요. 자,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개설 등록과 대리인 등록을 서로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는요, 우리 공인인사법 내용과 차이점을 꼭 정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번 질문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우리 등록 기준 아니죠? 근데 얘네는 등록 기준이에요. 시기가 딱 차이 있다. 얘는 등록 신청 전, 우리는 업무 개시 전. 꼭 기억해 주시고. 2번 질문입니다. 우리 중개 업무는 소공이 대신할 수 있죠. 근데 대리 업무는 소공이 대신할 수 없죠. 개공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맞고. 다음에 3번 질문이거든요. 우린 실무局권한이 시도의사에 있죠. 근데 얘네는 법원 행정처장이다. 알아봤고.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설명서 몇 년 보존해야 돼요? 3년. 얘네는 5년이다. 그래서 4번 바로 정답 받고. 5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업무정지 최고기간이 6개월이죠. 얘네는 2년까지 가고 있죠. 1월 이상 2년이다. 이렇게 돼 있고. 얘네는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왜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다고 그랬냐면 중기업에 휴업을 했거나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된다. 중기업을 휴업을 했거나 업무정지를 먹었다. 그럼 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된다. 그것도 1월 이상 2년 이하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이제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첫 주라 이제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테고,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